자, 갑시다. 이충렬전 학교에서 질문 안 왔다. 아무도 없어요? 없어. 이거 필기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그 작품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번 시험범위 작품 중에서 제일 어렵지 않나? 이거 말고 뭔가 어렵다 할 작품이 딱히 없거든요.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헐. 자, 보세요. 페이지 펼쳤어요. 자, 지금 여기에 영웅 군담 소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다는 건 무슨 구성을 가지고 있다? 영웅 1대1이죠.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웅 1대1적 구성. 뭐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 영웅 1대1적 구성이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비범한 출생.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게 태어나면 안 돼.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위기를 겪어요. 거의 대부분 위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죽임을 당할 위기거나 또는 부모와 어릴 때 헤어지는 거. 보통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고전 소설에. 자, 그러고 나서 위기를 겪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조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탈출해요. 위업을 달성합니다. 위업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위대한 업적 정도로 보면 되겠죠. 위업을 달성합니다. 보통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혹시 익숙하게 어디서 본 적 없니? 맞아요. 주공신화에도 있어요. 또 너네 3월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니? 3월 모의고사에 보기에 똑같이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어쩐지. 뭘 어쩐지 알았으면서 그 저기 3월 모의고사 내용 고전소설 내용 중에 그거 있어요. 여자가 그 자기 남편한테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저기 알려주면서 자기랑 옷 바꿔 입자고 자기가 대신 죽어주겠다고 자기 대신 죽잖아.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딴 년이랑 결혼하죠. 재혼하잖아. 맞죠? 그래서 꿈에 나타납니다. 놔두고 딴 년이랑 결혼하다 하더니 갑자기 두 번째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있다가 과거 시험 치니까 어째 시험 일정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과거 시험 치는 내용까지가 이제 그 모의고사에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영웅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하면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주몽신화 얘기했는데 주몽신화가 영웅 일대기적 구성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야. 주몽신화는 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맞죠? 자, 그래서 이 우리 한국 문학의 어떤 일반적인 그 영웅 일대기적 구성을 유충열전이 따르고 있어요. 자, 다음 군담 소설이라고 하면 군은 뭘까요? 군사죠, 군사. 군사 또는 군대. 담은 뭔데? 이야기. 자, 그럼 쉽게 말하면 뭐야? 전쟁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군담 소설은 전쟁 이야기를 말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충렬. 저기 충렬사 있잖아. 충렬이 뭔데?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충렬할 때 충이 뭐야? 충성이죠, 충성. 자, 우리가 보통 이 충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이 들어가거나 또는 그 사람을 뭐 충무궁이라고 부르다거나 라고 할 때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뛰어난 어떤 이 충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칭찬하고 예찬하고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제목부터 뭐야? 유충렬이야. 충렬. 이름이 충렬이야. 그 말은 뭐야? 그냥 그 단단한 지조절개 그 자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충성심. 알겠죠? 자, 그래서 유충렬은 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영웅입니다. 전이 뭡니까? 충량전 할 때 전이 뭐야? 뭐?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무엇의 이야기일까요?
일대기 일생을 담은 이야기를 전이라고 하죠. 자, 봅시다. 자, 중국 명나라 영종왕제 즉위 초에, 자, 우리 보통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배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중국 명나라 영종왕제 즉위 초에 현직 고관 정언 주부 유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유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충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고요. 요 정도면 꽤 높은 직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사 혈통은 아니라는 거야, 유충렬이. 이 유심이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한탄하다가 부인 장씨와 남한 경산에 들어가서 치성을 드립니다. 치성을 드리는 게 뭐야? 소원을 비는 거죠. 자, 치성을 드립니다. 이후 부인 장씨는 하늘에서 선관이 내려왔답니다. 선관이 뭔데? 신선인 관리라는 뜻이야. 그건 뭐야? 하늘에서 하늘의 일을 관장하고 있는 어떤 신선이 내려왔다는 거죠. 천상계의 존재가 내려왔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선관이 내려와서 신선이 내려오는 꿈을 꾸고 뭘 잉태하느냐? 충렬을 잉태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 또는 비범한 출생이죠. 평범하지 않습니다. 자, 유충렬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현생의 아기로 태어났지만 사람은 전생이 있어. 전생이 뭔데? 하늘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늘에 있던 존재가 내려와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하늘, 천상계에서 자미원 대장성이었던 충렬은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 자, 이 충렬은 익성은 이제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나쁜 놈 이름이에요. 무도함을, 상제는 누구야? 옥황상제다, 그쵸? 자, 익성의 무도함을 옥황상제께 아뢰어서 익성을 기양가게 했습니다. 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익성과 배공루 잔치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배공루도 어디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겁니다. 저기 그 옥황상제가 있는 누가, 그 정치하는 누가, 거기를 배공루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익성과 배공루 잔치에서 대전한 죄로, 대전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이제 맞서 싸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배공루라고 하는 공간은 옥황상제의 공간이야. 근데 거기서 뭐 한 거야? 둘이서 싸움이 났다는 거야.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기 적혀있죠. 적강. 적강 모티프라고 하죠. 적강이 무슨 뜻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적이 무슨 뜻일까요? 유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유배당해서 내려왔다. 그래서 적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적강된 존재는요, 하늘에 항상 뭘 가지고 있어? 뭘 입어서? 죄를 입어서. 득죄, 죄를 얻고 땅으로 내려온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유충렬의 죄는 뭔데? 쌍스럽게 싸운 거죠. 싸운 거. 배공루는 이 옥황상제가 계신 곳인데 어디 안전이, 어느 안전이라고 거기서 싸움질을 하고 있냐고. 그렇죠? 자, 그런데 충렬 입장에서는 누구랑 싸운 거야? 나쁜 놈이랑 싸운 거야. 나쁜 신하랑.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적강에서 내려오는데, 자, 요 소설의 특징은 뭐냐면요, 천상계의 갈등이요 어디로 이어진다? 지상계로 이어집니다. 얘네들은 지상에서 또 싸울 거야. 자, 그래서 영웅의 웅장한 모습으로 태어났대요. 비범한 출생이다, 그쵸? 웅장한 모습으로 태어난 충렬은 어릴 적부터 총명함과 지략을 갖춰서 뛰어난 능력이죠. 자, 뛰어난 능력을 갖춰서 탁월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다음, 이때 마침 조정에 신하들이 있었대요. 하나는 도총대장 정한담이고 그 다음에 병부상서 최일휘라는 자였답니다. 얘네들이 전부 나쁜 놈들이야. 자, 원래 천상 익성으로 누가 익성이냐면 정한담이 익성이야. 아까 정한담 어디에서 싸웠다고 했어? 익성은 하늘에서 싸웠다고 했죠. 자, 그래서 천상의 갈등이 지금 지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알겠죠? 자미원 대장성은
유충렬이죠. 배공루 잔치 때 대전한 죄를 상제께 득제하고 옥황상제에게 죄를 넣고 지상에 귀양 와서 명나라 황제의 신하가 된 자여서 그 내력과 같이 천상의 인물로 지략이 출중하고 술법이 신묘하기 그지없는 터였다. 자,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봐봐봐. 유충렬도 신선 출신이야. 왜?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럼 얘는 무슨 출신인데? 얘도 신선 출신이지. 둘 다 신선이었거든, 하늘에서. 그리고 지금 땅으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유충렬도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한담도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천상의 인물로 지략이 출중하고 술법이 신묘하기 그지없는 터였다. 이 출중한 정한담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다가 금산도관 도사를 데려와서 자기 스승, 자기한테 뭘 가르쳐줄 스승을 데려와서 결당에 거처시켜놓고 술법을 배웠으니 만구부당 지용이 있고 백만군 중에 대장지제였다. 대장지제였다고 하는데 아주 기계가 아주 막 우랑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벼슬은 일품이요 포악이 또한 무쌍해서 굉장히 포악한 성격인가 봐. 만민의 생사는 그에게 매여 있고 백성들의 삶과 죽음이 거기에 매여 있다고. 그만큼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다?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일구 한 나라의 권세는 그의 손끝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대요. 보는 사람들은 그를 초희왕의 항적이요. 자, 초해왕. 자, 초해왕은 지금 진나라의 왕인데요. 진시황의 아들이죠. 자, 이 진시황의 아들인데 진시황의 아들이 진나라를 말아먹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이제 항우, 유방과 항우할 때 항우, 이 항우가 이제 초해왕을 쳐가지고 진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초해왕의 항적이요. 자, 당명황이라고 하면 당나라의 황제를 뜻합니다. 당나라의 황제인 명황의 안녹산이라고. 이 안녹산도 저기 뭐냐, 이 당명황에게 반역을 했던 이제 인물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것도 다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임금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떤 이 견제 대상 또는 임금의 왕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야.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이제 정함당과 최일기를 말해요. 아까 나쁜 놈들. 이 나쁜 놈들은 자기의 실력에 교만해서 언제나 천자가 누군데요? 중국 황제죠. 자, 그래서 천자라고 하면 중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전수소에 천자 나오면은 제일 높은 사람이 천자죠. 자, 천자를 도모할 어둑한 모반이라고 하는 게 뭐야? 반역할 모략을, 반역한 모의를 모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말은 뭐야? 굉장히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시시때때로 이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인 거야. 정한담은. 정언주부 유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심은 유충렬의 아버지예요. 직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간이 뭘까요? 간. 이것도 여러분들 이번에 고전소설에 나왔던데. 간. 자, 간하다라는 말이 있어. 어떤 충신이 임금께 간하여 고하되. 간하다는 뭐냐면요, 잘못됨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조언하는 것을 간하다라고 합니다. 간. 직은 이제 곧을 직자, 그러니까 직접적이다 이 말이죠. 자, 직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직언 간언이라고 얘기하거든. 간언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잘못됨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조언하는 거를 간언이라고 해요. 그럼 직언은 뭐야? 그냥 솔직한 말이죠. 알겠죠? 솔직하게 간언했다 이 말입니다. 직언. 자, 직간을 꺼리고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유심은 누구를 걱정해? 천자를 걱정해. 그래서 이 간언을 하는데 천자가 뭐 해요? 꺼려요. 그런가 하면 다른 상소들을 미안합니다. 이 직간을 꺼리도록 할 때 이 지금 꺼리는 거 누가 꺼리는 거야? 이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이 꺼리는 거죠. 멀리 하는 거야. 유심의 말을 꺼리고 그들이 그런가 하면 다른 상소들을 은밀히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어떤 모습이야? 간신배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왕에게 보고할 수 있는 권력을 딱 가지고 이러그러 하던 중 이들의 기회는 온 것 같았다. 기회는 반역의 기회죠. 자, 영종 황제가 즉위하자 열국은 주변 국가, 주변 여러 국가를 말합니다. 자, 주변 국가 제왕들이 제각기 앞을 다투어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바쳤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는 대륙의 주인이잖아. 맞죠? 대륙의 주인이기 때문에 명나라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오랑캐 국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명나라 황제가 딱 즉위하면 와가지고 축사도 해주고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토번과 가달만은 예외였대요. 토번 국가, 가달국이 있는데 얘네 두 나라는 또는 두 민족은 예외였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포, 자신의 강함을 믿고 천자를 능멸하고 황제를 능멸하고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면 명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안 들면 혼내야지. 불러서 야, 내가 즉위했는데 너는 왜 뭐 안 갖다 바쳐? 가 보통의 어떤 흐름일 거야. 자, 그런데 강포 뭐야? 지금 이 토번과 가달이 힘이 좀 세신 거야. 그래서 괜히 중국의 황제 천자가 얘네 둘 건드렸다가는 큰 싸움으로, 큰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대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지금 이 소설 속 상황에서. 이런 때를 타서 정한담과 최일기 두 사람이 천자에게 아뢰었대요. 내용은 이러하였답니다. 폐하께서 즉위하신 후에 군덕, 임금의 덕은 만민을 덮고 천위는 사해를 떠치고 있사온데 따라서 열국 제신이 모두 한결같이 앞을 다투어 조공을 바치는데 오직 토번과 가달만이 자기들의 강포, 자기들의 강함을 믿고 천명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신등은 저희 둘은 비록 재주가 없사오나 이들의 오만한 무리를 쳐서 항복을 받아 충신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계략이야. 자, 얘네들한테 군대를 준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군대라고 하는 힘까지 얻게 되는 거야. 반역할 힘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하면 나라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질 거야. 어제 임금이 즉위했는데 즉위하자마자 전쟁 시작 이러면 뭐야? 이 국가의 힘이 약해질 거거든.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하면 폐하의 위험이 남방에 가득하고 신 등의 공명은 후세의 길이 전하리니 바라올 건데 황상께 없어는 자, 이러한 신 등의 충성심을 깊이 살펴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지금 토건과 가달 이놈들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 명나라 황제가 즉위했는데 조공을 안 바치네. 저희 둘이, 나쁜 놈 둘이, 저희 둘이 가가지고 얘네들을 혼 좀 내줄 테니까 저희한테 군대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천자 역시, 황제 역시 이들 남적들이 하루하루 강성의 감을 근심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토벌과 가달이 자꾸 세지는 게 걱정은 되고 있었어. 천자 입장에서. 그러던 참이라 두 신하의 충성심과 용기는 천자의 가슴을 만족한 신뢰의 감정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였대요. 천자 입장에선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지들이 나가가지고 전쟁하겠다고 하니까 병들은 마음대로 기병하고요. 병사를 알아서 뿌리시고요. 천자는 기쁜 미소로 이렇게 즉답하였대요. 정원 주부 유심은 이건 유충렬이다, 그쵸? 자, 유충렬의 아버지다, 그쵸? 유심은 조회하고 나오다가 이 말을 듣고 펄쩍 뛰며 곧 탑전은 왕 앞입니다. 왕의 앞으로 들어가서
어전에 부복하였다. 부복은 뭐냐면 복이 이제 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배를 이제 땅에 깔았다 이 말인데 그냥 절을 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임금의 앞에 가서 절을 하였대요. 듣사오니 폐할 게 없어 남적을 치라 하시고 이 때문에 기병하신다는 말씀이 옳으리이까? 아니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혹시 병사를 일으킨다는 얘기가 진짜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천자가 한담의 말이 있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어. 나쁜 놈이라 그쵸? 자 이 나쁜 놈이 말이 해가지고 천자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폐하 아래없기 황송한화 어찌 망령되게 망령되다가 뭘까요? 그릇되다 이 말입니다. 어찌 망령되게 그런 중대사 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왕실은 지금 미약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전쟁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심은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으니까 나라 걱정을. 지금은 전쟁할 시기가 아니거든. 근데 병사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왕실은 지금 미약하고 도적은 강성하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적이 누군데? 토번과 가달을 말하죠. 미안합니다. 토번과 가달이 아니고 이 도적은 그냥 도적이죠. 마을에 그러니까 이 나라에 지금 도적이 너무 많아. 그래서 걔네를 소탕해야 된단 말이야. 소탕해야 되는데 도적이 강성하니 이것이야말로 범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자 범이 토번과 가달이죠. 여기서 가달이죠. 범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달리는 토끼를 놀림과 같소이다. 달리는 토끼를 놀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한낱 새알이 천근의 무게를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새알이 뭐야? 명나라의 현재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즉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라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아. 되게 약한 새알이야. 천근의 무게를 지금은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전쟁할 거면 조금 이따 나중에 하십시다. 지금은 전쟁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련한 백성들의 목숨만 없애고 괜히 백성들만 죽게 하는 거야. 그러면 고혼, 외로운 혼인들 어찌 서럽다 아니하겠소. 자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기병하지 마옵소서. 지금 우리 전쟁할 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천자가 뭐라고 단안을 내려야 좋을지 몰라서 한동안 묵묵히 회의의 감정으로 상대방만 내려다보았대요. 그러자 낌새를 알아차린 이 낌새는 요거 말하는 거죠. 유심과 천자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차린 교활한 정한남과 최일기는 일시에 천자께 아뢰었대요. 유심의 말을 듣사오니 유심의 말을 들어보니 살찌무석이요 오국간신 동류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살찌무석이라고 하는 건 죽여도 아깝지 아니한 놈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오국간신이라고 하면 오나라의 간신배들이야. 동류라는 건 뭐야? 같은 류라는 거죠. 오나라의 간신배들과 같은 무리라는 거야. 대국, 여기서 말하는 대국은 명나라죠. 우리 명나라를 저버리고 도적만 칭찬하니 개미무리를 대국에 비하는 것과 같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미무리가 누구야? 토번과 가달이죠. 개미무리를 대국에 비하는 것과 같고 한낱 새알을 폐하께 비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이 일대 간인 신이 아니며 만고의 역적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이 약한 새알을 폐하에 비유하다니 말도 안 돼. 이거 완전 역적이야. 신들은 저하다라는 건 걱정하다, 두려워하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다. 자, 저희들은 두려워하는 게 유심의 말이 가달을 못되게 하니, 가달을 치는 걸, 가달과 전쟁하는 걸 못하게 하니 그는 분명히 가달과 동심하여
내음 같은 편이 된 듯하옵니다. 내통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모함하는 거죠. 우선 유심을 참하고 참은 참수 베어버리고 유심을 베어버리고 가다를 치십시다 라고 황제한테 얘기하는 거야. 천자는 허락하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유심을 죽여라. 그리고 가다를과 전쟁을 하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런 허락을 듣고 한리막사 왕공열이 불이 나게 어전으로 엎드렸대요. 정원주부 유심은 선황, 그 이전 황제의 개국공신 유기의 손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심은 누구의 손자다? 유기의 손자입니다. 유기의 손자인데 유기가 어떤 인물이야? 개국공신이야. 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됨이 정직하고 일심이 충성하온즉 남적을 치지 말자는 그의 말은 그의 어디에서 나왔을 것이다? 맑은 충성심에서 나왔을 것이다. 자, 그렇게 나온 살이 당연한 줄로 아오. 그럼에도 그의 말을 죄라 하여 충신을 죽이시면 태조 황제 사당 안에 유상공을 배향하였으니 춘추로 행수할 때 무슨 면목으로 배우며 유심을 죽이시면 이후 직간할 신하, 간언을 할 신하가 없을 것이니 황상께옵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왕공열이 좀 도와주는 겁니다. 편을 들어주는 거죠. 절대 가달과 같은 편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심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천자는 이런 말을 듣고 슬며시 정한담을 돌아보셨대요. 유심을 죄하실진데 만사무석이오나. 유심을 죄하는 건 만사무석,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해도 아깝지 않으나 공신의 후에, 공신은 아까 누구 말하는 거야? 유기 할아버지. 유기의 후예라는 점을 고려하시어 죄목대로 다 하지 못하옵고 다만 정배하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배는 유배를 보낸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정한담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정한담은 일단 누구만 없으면 돼. 유심만 없으면 돼. 그럼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없애려고 죽이자고 했더니 죽이자고 하니까 반대가 너무 심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유배 보내버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면 그 말이 옳을까 하오. 유심을 황성 밖으로 원찬하라. 유배 보내라 이 말입니다. 천자는 마침내 그렇게 소리쳤대요. 정한담은 청렴하고 승상부 높이 앉아 곧 유심을 잡아내어 수죄, 죄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네 죄를 논지하건대. 자, 그러니까 지금 정한담이 누구를 잡았어? 유심을 잡았어. 유심을 잡고 끌고 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무릎 꿇려놓고 얘기하는 거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하면서 네 죄는 1번 뭐 2번 뭐 지금 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네 죄를 얘기하건대 선참후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참, 너를 먼저 죽이고 후계, 나중에 장계를 써서 올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국은 나라의 은혜인데 이거는 임금의 은혜겠죠. 임금의 은혜가 만급 끝도 없으니 네 목숨만은 살려준다. 내가 정한담이 얘기하는 거죠. 차후에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역적의 소리를 말라. 또 그런 말을 하면 능지처참 아주 심한 벌이죠. 팔다리가 다 찢기는. 자, 능지처참이라는 것을 알라. 잔말 마라. 말대꾸 하지 마라. 네가 갈 곳은 연북이다. 연북이 유배지죠. 그래서 유배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유배를 보냈더니 이 집에 유심히 아들이 있어. 아들이 남아있는데 유배를 지금 유심히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아들도 따라가요? 안 따라가. 아들은 원래 집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유충렬이 위험해져. 왜? 정한담은 유충렬도 죽이고 싶겠죠. 맞죠? 자, 그래서 정한담 일파의 계략으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심의 집에 불을 질러버려요. 다시는 못 돌아오게.
자, 화재를 피해 도망치던 충렬은 정한담이 보는 수적에게 잡혀서 물에 던져졌다가 뱃사람들에게 구조됩니다. 자, 이후 강희주를 만나서 그의 딸인 강낭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강희주의 사위가 됩니다. 자, 강희주는 유심을 구하려고 간언하다가 정한담의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고, 충렬은 가족들과 헤어진 뒤 떠돌다가 백룡사에서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상황 한번 보세요. 충렬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 유충렬의 아버지 어디가 있어? 유배가 있지. 유충렬의 장인어른 어디가 있어? 유배가 있어요. 지금 강희주가 유충렬의 장인이잖아. 강희주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유충렬이.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아버지, 장인 둘 다 유배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백룡사의 스님에게 도수를 배우는 거야. 자, 한편 정한담 일파는 침입해온 남적과 도적들과 결탁해버립니다. 편을 먹어버려요. 도적들이랑 반역을 일으키죠. 명나라를 쳐버립니다. 이때 충렬이 등장해서 선봉인 정문거를 죽인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백룡사 노승을 만나서 막 도수를 연습하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아마 하늘의 기운을 봤을 겁니다. 오조조절과 다 똑같아. 하늘의 기운을 쫙 읽어봤더니 천자께서 위험하시다. 어디로 가야 돼? 천자를 도와주러 가야 돼. 명나라를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도수를 배워가지고 어디로 와? 얘네들 정한담 일파가 있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정한담 일파랑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싸우는 내용이야. 자, 볼게요. 흉한 반역자 정한담은 도성문을 뚫고 벌대로 달려갔대요. 아닌 게 아니라 도성 내는 무방비 상태여서 야심가의 아주 깊은 밤 속에 활동에는 다시 없이 편리하게 되어 있었답니다. 10여 척의 거창한 몸을 자랑하며 구척장검이라고 하면 이 엄청나게 긴 9척짜리 검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구척장검을 휘두르면서 그는 걸레로 뛰어들어가자 천자더러 나오라고 호통을 쳤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정한담이 도적들이랑 편을 먹었잖아. 그러고 누구 찾아가는 거야? 천자를 찾아갔죠. 뭘 들고? 구척장검, 엄청나게 긴 검을 들고 천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황제 나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서 어떻게 할 거야?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닥치는 대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베어버리고 아주 포악하죠. 포악한 성격. 아까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문을 부수고 발을 구르고 그의 무례한 횡포는 그야말로 미친 짐승과 같았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정한담의 횡포를 보여줌으로써 이 유충렬이 나서서 정한담과 싸워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죠. 다음, 충렬의 위로와 보증을 받아 편히 잠들고 있던 천자는 위와 같은 위급한 형세에 기절초풍하는 듯이 놀라 눈을 떠서 옥새를 품에 안고, 옥새는 이제 이 왕의 도장이죠. 이 옥새가 바로 뭡니까? 왕의 상징입니다. 옥새는 뺏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옥새를 품에 안고 말을 잡아타서 정신없이 뒷문으로 도망쳐서 달아났대요. 북문을 빠져 변수가에 가서야 천자는 겨우 정신을 돌릴 수 있었답니다. 자, 황제가 도망쳐요. 뭘 상징해? 무능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천자는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정한담이 이러고자 하면 그래. 유심히 이러고자 하면 그래. 그런 사람이야. 이 이야기 속에서. 불의에 난폭한 침입자는 천자를 찾아도 없자 우선 손쉽게 잡을 수 있었던 황후, 황태후 그리고 도망치려던 태자입니다. 자, 요거요 여러분들 실제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호왕이라고 하는데 호왕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오랑캐왕이거든. 근데 이 호왕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의 왕이 됩니까? 청나라의 왕이 됩니다. 우리나라 병자호란 지고 나서 누가 볼모로 잡혀갔어요? 공주들이랑 저기 뭐냐 왕자들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잖아. 그래서 사실은 실제 역사는 뭐야? 청나라랑 조선이 전쟁을 해서 조선이 져가지고 볼모로 청나라에게 간 건데 이 소설에서 뭐라고 적혀있어? 황후, 황태후 그리고 태자가 이 여기에서 호왕에게 보내진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실제 역사랑 관련이 있는데요? 황후, 황태후, 태자가 실제로 호왕의 밑에 잡혀 있었던 거. 그거는 실제 역사잖아. 맞죠? 자, 그래서 호왕에게 보내어 맡겨놓았답니다. 자, 그럼 이 난폭한 침입자가 누구야? 정한담이죠. 그러고는 북문을 나서서 천자를 추격하니 천자는 그때 변수가에 가 있었고요. 정한담은 단숨에 달려 천자의 말부터 거꾸로 뜨리고 기운을 잃은 천자를 백사장에 굴복시켜버립니다. 천자는 통천관을 파괴당하고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었대요. 반역에 의해서. 너 귀가 있거든 잘 듣거라. 하늘이 나 같은 영웅을 내실 때에는 이미 남경에 천자되라 하심이다. 그런데도 네가 어찌 천자를 바랄 수 있는가? 너 한 놈 잡으려고 10년을 공부하여 변화무궁하니 너 어찌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해서 자 지금 이 너가 누굽니까? 진짜 명나라의 천자죠. 나 같은이라고 할 때 나가 누구야? 정한담이야. 내가 네 자리를 뺏기 위해서 10년 동안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너는 어찌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직도 입에서 저 비린내 나는 조그만 충렬을 얻어다가 내 군사를 침노하는가.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아직 어린 충렬 데리고 뭐 하냐. 너 나한테 진다. 그러니까 굴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한 네 죄를 눈지 말하건대 이제 서슴없이 죽일 것이로되 옥새를 들이고 항서를 써 올리면 죽이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너는 물론 네 놈의 노모처자를 죄다 한 칼에 죽일 것이다. 자, 그래서 옥새를 들이라고 누구한테? 호왕에게. 항서는 항복 문서죠. 그거를 호왕에게 갖다 주라는 거야. 나는 지금 호왕이랑 같은 편이니까. 오랑캐의 왕이랑 같은 편이니까. 그렇지 못하면 너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네 가족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항서를 쓰자 해도 지필, 종이와 붓이 없는 것을 어이하리오. 이놈! 그게 말이라고 하나? 지필이 없다면 용포를 떼고 이거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천자입니다. 천자. 정한담이 지금 항복해라 아니면 니네 가족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 아까 앞에 이 대사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정한담이 천자한테 하는 거야. 천자는 명나라 황제인데 정한담이 지금 반역을 했잖아. 그래서 쫓아갔다고. 명나라 황제 도망갔는데 도망간 곳에 쫓아가가지고 명나라 황제 어떻게 했어? 무릎을 꿇렸다고. 그러고 지금 이 정한담이 칼을 들이대고는 야, 너 빨리 항복해, 옥새 내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천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진짜 찌질하죠? 어떻게 찌질하게 대답해? 아니, 나 한국 문서 쓰고 싶은데 종이랑 붓이 없어서 못 쓰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천자가 무능하죠. 그러니까 정한담이 빠개 친 거야. 야, 그게 말이라고 하냐? 종이랑 붓이 없다면 네 옷, 왕의 옷을 용포죠. 용포를 떼가지고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라도 써라.
정한담은 더욱 언성을 높이며 구척장검으로 막 위협했습니다. 불행한 천자는 그의 말대로 용포를 떼고 손가락을 깨물려고 했대요. 굉장히 굴욕적이죠. 맞죠? 이 얼마나 기막힌 정상인가. 황천인들 무심할 수 없는 일이다. 뭔데요? 편집자 전문평.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서술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황천은 저승이잖아. 저승인들 무심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승에서도 안 일어날 이 치욕스러운 상황을 지금 천자는 겪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금산성에 침입한 적군 10만을 죄다 씨없이 말려놓고 호산대로 하향하던 충렬은, 자, 그러니까 충렬이 천자랑 왜 같이 안 있었어? 지금 여기 나오죠. 충렬은 뭐 하고 있었어? 딴 데서 전쟁하고 있는 거야. 그 사이에 정한담이 가가지고 지금 천자를 무릎 꿇린 거죠. 충렬은 지금 모르고 있어 상황을. 자, 그러다가 별안간 혈색이 희미해지며 난데없는 빗방울이 그의 얼굴에 막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을 멈추고 천기, 하늘의 기운을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도성, 성에 살기가 가득하고, 왜 살기가 가득한데? 정한담이 지금 다 때려 죽이고 있잖아. 살기가 가득한 게 하늘의 기운으로 느껴지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천자의 자미성이 변숫가에 떨어져 비치는 것이 아닌가? 자, 하늘의 기운을 보면서 천자가 위험해졌다라는 걸 지금 느꼈습니다. 뭐 하러 가야 돼? 후다다닥 달려가서 천자 살리러 가야 돼요. 맞죠? 그는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게 웬 변이다. 야, 난 났구나. 갑주, 갑옷과 창검, 창과 검을 살펴보며 급히 말을 몰았대요. 이 미묘한 천사마 또한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라 그 원래의 전능한 속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변수로 달렸다라고 되어 있으니, 자,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이 천사마라고 하는 건 말이겠죠, 말. 영묘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말도 뭐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비범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갖출 거 다 갖추고 유충렬이 이 말을 팍 쳤더니 말이 엄청나게 빠르게 달린다는 거야.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아는지라 원래 전능한 엄청 능력이 좋은 속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변수, 천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는 거야. 아니나 다르냐, 천자는 항복자의 고통을 죄다 맛보며 무릎도 꿇고 있지, 옷도 찢었지, 옥새도 뺏겼지, 지금 손가락 깨물고 혈서 쓰려고 하고 있잖아. 맞죠? 항복하는 사람의 고통을 죄다 맛보면서 무서운 정한담은 이제 곧 구척장검을 내리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충렬과 천사만은 생명의 전부를 다해서 미친 듯이 달려들자 이놈 정한담 놈아, 우리 천자를 내치지 말고 이 칼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도착한 거야. 그야말로 천지가 무너질 듯하게 소리를 쳤대요. 정한담은 놀라서 말벌이를 돌려 도망치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무섭게 흥분해서 달려든 충렬은 장성검을, 엄청 긴 검을 번쩍이며 상대방이 반격해올 여유조차 주지 않고 말에서 굴려떨어져 산채로 잡아버렸대요. 한 방에 이긴 거죠. 맞죠? 그래서 지금 정한담을 이제 잡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요, 중학교 때 혹시 박시전이라고 하는 고전소설을 읽은 학교 있나요? 너네밖에 없어. 자, 이 박시전도요, 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치욕을 겪었잖아. 어떤 치욕을 겪었어? 일단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서 고둘의, 갑자기 기억이, 구고둘의, 그 다음 뭐였냐? 하여튼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래서 9번 절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땅에 9번 찍었죠. 머리를 땅에 9번 찍어서 피가 흐를 때까지 찍었잖아. 항복을 나타내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왕자와 그 다음에 백성 한 3,000명이 볼모로 잡혀갑니다. 맞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생이별하게 되잖아. 가족들끼리. 그래서 우리가 이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게 겪었던 그 굴욕을 지금 이 유충렬의 승리로 씻으려고 하는 겁니다. 당대 민중의 어떤 복수의식이 좀 담겨있죠. 자, 지금 정한담이 누구랑 편먹었어? 호왕이랑 편먹었잖아. 호왕이 청나라의 왕이라고 했어. 맞죠? 자, 그래서 청나라의 왕과 편먹은 정한담을 어떻게 내려치는 거야, 유충렬이. 그러면서 우리 민중의 마음속에 뭘 이렇게 막 느끼게 해요? 이 쾌감을 느끼게 하는 거란 말이야. 명나라가요, 생각보다 오랫동안 안 망해요. 명나라보다 우리가 항복 먼저 했어요. 우리가 명나라를 계속 도와줬거든, 조선이. 형제의 국가니까.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명나라랑 전쟁을 하는데 조선이 자꾸 도와주니까 조선부터 안 죽이면 전쟁을 못 이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명나라랑 전쟁을 스탑하고 청나라가 뒤로 돌아와가지고 조선을 먼저 항복시키고 조선이 청나라에 굴복하고 나서 다시 명나라를 치러 가가지고 명나라를 멸망시킨 거거든. 그래서 명나라가 청나라보다 세력이 약해지고 난 이후에도 100년 넘게 남아있었어요. 되게 조그만 나라라고. 계속 남아있다가 나중에 결국 굴복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실제 사건이랑 다르지. 어떻게 되는 거야? 유충렬이 명나라 황제 천자를 도와가지고 지금 누구를 친 거야? 정한담을 친 거야. 그래서 지금 청나라 군대를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뭐야? 당대 민중의 어떤 심리가 담겨 있는 거거든. 알겠죠? 왜 청나라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자, 다시 믿기 짝이 없는 정한담에게, 나쁜 놈이니까 최후의 결박을 지은 다음 충렬은 천자, 명나라 황제에게로 다가갔대요. 천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답니다. 소장이 제가 도적을 함몰하고 도적들을 다 죽이고 정한담을 사로잡아 말에 메어 놓았습니다. 다 잡은 거야. 천자를 부축하며 그렇게 말하자 천자는 기적적으로 눈을 뜨며 충렬을 부르고 자기의 생사를 확인하는 말을 헛소리처럼 지르셨대요. 자, 충렬의 출현을 천자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충렬은 불행한 천자를 위로하여 다시 모시고 결박지은 전한담을 말에 실은 채 벌레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으니, 자, 지금 이게 바로 뭔데? 위협 달성인 거죠. 망해가는, 이제 진짜 딱 망하기 1초 전인 나라를 구했잖아. 맞죠?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충렬은 후왕에게 잡혀간 황후, 태자, 태후를 전부 구출합니다. 자, 이게 뭘 나타내는 거라고? 조선의 왕족을 당시에 볼모로 잡아간 일이 부당하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청나라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청나라는 그때 그냥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나라였거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당시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거죠. 아버지 유심을 구해냅니다. 아버지 유심은 어디가 있었어? 유배가 있었죠. 자, 유심은 정한담을 처형하고요. 충렬은 헤어졌던 남은 가족인 어머니 장씨, 강희주는 장인어른이죠. 그 다음에 강낭자는 결혼할 이제 여자입니다. 자기가 결혼할. 자, 비롯해서 호국에 잡혀간 백성들까지 구해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뭐야? 당대 민중의 심리가 이제 들어가 있죠. 당시에 3,000명이면 꽤 많은 인구야. 한 집집마다 한 명씩만 데려가면 3,000가구가 가족을 이룬 거거든. 그게 전부 중국에 잡혀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그 중국에 잡혀가가지고 한 10년 정도 살다가 돌아왔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전부 차별당했죠. 중국 물 먹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결혼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평생 이제 솔로로 살다가 죽었죠. 그런 비극이 있었거든. 가족들이 다 찢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그때 당대 어떤 민중의 심리가 여기 좀 들어가 있죠. 지금 유충렬이 구해주잖아. 유심은 천자에 의해서 명나라 왕에 보내시고 왕이 됩니다. 충렬은 뭐가 되느냐? 승상이 돼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자, 여기까지가 유충결전인데 생각보다 상황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에서 중간중간에 스토리 안에서 벌어졌던 상황들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다 얘기했지만 지금 다시 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황 자세하게 재구성 안 될걸. 여러 번 읽으세요. 읽고 문제 풀고 옆에 나와 있는 거 설명들 하나하나 좀 읽고 보면서 머릿속에 장면을 여러 번 재구성해야 돼. 그래야지 만들어질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그 시험 칠 때 그냥 딱 문제 보고 구절 보면 아, 이게 지금 무슨 상황 바로 연결될 거야. 그래야지 문제를 바로 풀지, 시험 때는. 알겠죠? 본문 여러 번 읽어야 될 거야. 문제도 여러 번 풀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하고 지난주 화요일에 쌤이 나눠줬던 과제 있었다, 그쵸? 문제 푸는 거 그거 풀고요. 그 다음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그때 나눠준 그 문제집 있었잖아, 맞죠? 그거 다 풀고요. 그 다음에 자습서에 있는 유충열전 다 풀어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새 거 나갈 거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치. 시험 보면 안 들어가는 건 안 풀어도 돼요. 그리고 주말 중에 만약에 추가 문제 더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나한테 카톡 하세요. 내가 PDF로 보내줄게요. 패드로 풀어보세요.